요즘 전 세계 사람들 사이에서 퍼스널 모빌리티의 인기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퍼스널 모빌리티 이름은 굉장히 생소하지만 전혀 낯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공원과 길거리에서 이 퍼스널 모빌리티를 매일매일 보면서 살고 있죠. 퍼스널 모빌리티가 무엇일까요? 일단 정의부터 내려보겠습니다.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하는 것은 한 명 혹은 두 명이 탑승할 수 있는 친환경, 초소형, 전기로 구동되는 이동 수단을 얘기합니다. 즉 전동 휠과 전동 보드 혹은 전동 킥보드, 여기에 전기 자전거 이런 것들을 모두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것이 퍼스널 모빌리티인지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길거리에서 젊은 분들이 이런 거 타는 거 많이 봤을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동 휠이라고 부르고요. 마치 스케이트보드처럼 생겼는데 전기로 구동되는 이것을 전동 보드라고 부릅니다. 또한 어린이들이 많이 타는 킥보드라고 여러분들 익숙하실 텐데 이 킥보드에 모터를 달아서 전기로 움직이는 전동 킥보드, 이것도 역시 퍼스널 모빌리티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봤었죠. 영화를 통해서 많이 접했었던 이 퍼스널 모빌리티, 바퀴가 크다고 해서 왕발통이라고 불리고요. 자, 그리고 내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운행이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르노 삼성에서 만든 전기 자동차, 초소형 전기 자동차 트위즈인데요. 이 트위즈 역시 퍼스널 모빌리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렇게 바퀴 하나에서부터 바퀴 4개까지 정말 다양한 형태로 퍼스널 모빌리티는 출시되고 있는데 퍼스널 모빌리티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려고 하는 것일 겁니다. 일단 크기가 매우 작습니다.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심지어 한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을 만한 그런 크기를 갖고 있고요. 게다가 유지비도 거의 없는 수준에 맞먹습니다. 100km를 얼마에 달릴 수가 있을까요? 전기로 충전만 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기료를 기준으로 100km를 달릴 때 단돈 100원 정도밖에 들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저렴한 유지비를 갖고 있고 그렇다고 주행거리가 짧은 것도 아닙니다. 짧게 달리는 것은 20km에서 길게 달리는 것은 100km까지 달릴 수가 있고 그리고 속력도 매우 뛰어나죠. 느린 것은 20km에서 빠른 것은 시속 80km까지도 나옵니다. 게다가 전기로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전혀 배기가스가 배출되지 않는 친환경 이동수단인 것이죠.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직립형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명이 바퀴 하나 혹은 2개를 이용해서 타고 다니는 것, 바로 이것을 직립형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부르는데 주행거리가 굉장히 길죠. 30km입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인천이고 저희 방송사가 여의도에 위치해 있는데요. 출근 거리가 28.5km입니다. 그런데 이 거리 또한 출퇴근이 가능할 정도로 긴 거리를 주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초소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버스 정류장까지 가기가 귀찮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갈 때 이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해서 타고 갔다가 버스에 들고 타는 겁니다. 그리고 버스에서 내려서 다시 한번 목적지까지 퍼스널 모빌리티를 타고 이동하는 그런 편리함이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탑승형 퍼스널 모빌리티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직접 탈 수 있는 마치 자전거나 혹은 오토바이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는데요. 굉장히 작습니다. 이것 역시 굉장히 작기 때문에 주차할 때 매우 편리합니다. 오토바이나 혹은 이 자전거를 세울 수 있을 만한 그 정도 공간만 있으면 골머리 썩지 않고 주차가 어디든지 가능하죠. 그리고 주행 거리와 속력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길게는 100km까지 달릴 수가 있고요. 빠르게는 시속 80km까지 거의 오토바이 수준에 맞먹습니다. 이런 장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퍼스널 모빌리티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하게 된다면 자전거를 이용할 때에는 우리가 땀을 흘리게 되죠. 하지만 전혀 땀이 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오토바이를 이용할 때는 기름값이나 보험료, 여러 가지 유지비가 들게 되는데 퍼스널 모빌리티는 조금 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100km를 달리는데 단돈 100원 정도밖에 들지가 않습니다. 거의 무료에 가깝죠. 게다가 자동차를 이용할 때에는 우리가 주차를 한번 하기 위해서 동네를 몇 바퀴를 돌려야 됩니다. 정말 너무나도 골머리를 썩는 일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거의 주차 공간도 필요 없기 때문에 무념무상 상태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 시장 조사기관 프로스트 앤 설리번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에서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 수는 거의 1,00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하고요. 불과 5년 안에 이 인구의 수는 3.5배가량 증가를 해서 3,500만 명 정도가 5년 안에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물론 퍼스널 모빌리티가 갖고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워낙 작은 데다가 속력이 빠르기 때문에 다칠 위험성이 있습니다. 안전성의 위험이 있죠.
게다가 워낙 작다 보니까 누군가 그냥 들고 가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도난에 대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단점들쯤이야 우리가 개개인이 안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그리고 도난 방지 시스템을 좀 마련한다면 어떻게든 극복할 수가 있는 그런 문제인데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이 위기인지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위기라고 말이죠. 세계의 트렌드는 이 퍼스널 모빌리티 산업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할 수 있는 관련 법규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어디를 이용해서 어디를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할 수 있고 또 어디는 탈 수 없고 혹은 면허가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이런 간단한 것들조차 현재는 법규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산업 트렌드는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대형 전기차들만 생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쏟고 있죠. 이러면 어떨까요? 대형 전기차는 대기업에게 맡기고 퍼스널 모빌리티는 훨씬 규모가 작기 때문에 중소기업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산업 트렌드도 따라가고 그리고 중소기업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시장 읽는 남자였습니다.